네, 안녕하세요. 토요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CNC 선반 59강 선반 축부품 외경 캠 가공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뒷날 가공 및 공구경 보정 방향, 진입 뽑기, 절삭 진입 형태의 설정 등을 좀 진행할 거고요. 이 내용은 여기 마스터캠에서 있는 내용이고,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DWG 모델링 파일을 이제 생성하고요. 그다음 마스터캠 가지고 이제 CNC 선반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중에서 공구경 보정 방향하고, 그다음 진입과 복귀, 공구 절삭 진입 형태 등에 대해서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서는 CAD 이용해서 DWG 모델링 파일 만들고 마스터캠 활용해서 이제 CNC 선반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 이 두 가지 작업을 각각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마스터캠 안에 보면 절삭 파라미터를 좀 이제 조절하는 게 있는데 그걸 조정해서 이제 공구를 이제 가지고 이제 뒷날로 우리가 가공할 예정이거든요. 정삭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세팅 값 좀 바꾸는 거, 옵션 값 바꾸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번 짧은 설명 이제 작업 순서는 CAD 파일 만들고 NC 툴패스 내고 그래서 공정상으로는 외경 단면 정삭 가공하고 그 다음에 외경 형상에 대한 황삭 가공 이때 황삭 가공할 때 정삭유 0.2mm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축소하는 어떤 설정을 좀 할 거고 이건 이제 도면을 보시면 좀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형상에 대해서 정삭 가공할 때는 공구 뒷날 가지고 이제 가공할 예정이라서 공구 경우 이제 보정 방향도 바꾸고 그 다음에 진입을 좀 축소해야 되고 공구 진입 그 절삭 진입 형태를 조금 이제 옵션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용할 공구는 여기 두 가지 공구 정도만 사용합니다. 요거. 예. 사실 그 도면을 보시면 뭐 금방 아시겠지만 좀뭐 쉬운 도면이에요. 그림상으로. 어쨌든 요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CAD 가지고 도면 그리고 이제 마스터캠에서 도면 CAD 도면 불러와서 이제 캠 작업하는 거.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도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도면이고요. 요 도면이고요. 사실 그림상으로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단순한 도면인데 외경 도면요. 그리고 이제 1차 가공 요 앞단만 가공할 거예요. 예, 그래서 크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얘는 지금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여기 CAD로 오셔서 요 파일 가지고 우리가 캠 작업용으로만 이제 CAD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캠에서 이제 CAD에서 캠으로 이렇게 넘어와야겠죠.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할 겁니다. 좀 보다 실무적으로 조금 할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도면들은 사실 수기 가공으로 이제 G코드를 뽑아도 좀 무관해요. 예, 뭐 좀 쉬운 도면이니까. 어쨌든 설명의 시간의 관계상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도면을 좀 그려왔고요. 자, CAD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캠 작업을 할 목적이니까 CAD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마스터 캠 상에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CAD가 편하신 분들도 더 많으실 거잖아요. 저 역시 좀 CAD가 편하기 때문에 CAD 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껍데기들을 하나 그려올 거예요. 근데 이 도면상에 보시면 이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가 눈에 딱 봐도 대칭인 건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CN 선반 가공품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위쪽만 가공하면 밑에 쪽은 이제 다 가공이 되는 거죠. 특별한 형상이 아니고서는. 어쨌든 위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CAD로 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마 이전에 전에 어떤 강의들을 보면 다 CAD로 그려놓은 것들을 가져오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이 중심선 기준을 위아래가 그림이 다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막 트리밍을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도면을 보고 CAD로 그릴 때 그냥 필요한 부분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부분 기준으로 X라인 해서요, 수직 수평선을 그릴 거예요. 자, XL 엔터라고 치고요. X, XL 엔터 치고요. XL 엔터. 자, 여기 중심콩 찍고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ESC.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기준으로 자, 여기 앞부분요. 여기 앞부분을 우리 여기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지름 쪽, 길이 쪽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름은 20파이니까 옵셋 5엔터 10이라고 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이거 10mm 자, 그다음 뒤로는 이제 20mm죠. 옵셋 5엔터 20이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자, 그러면 앞단이 완성됐으니까 트림 이용하셔서 이렇게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축부품 형상 그릴 때는 항상 이제 여기 중심으로 위쪽만 그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 스타일은 수직 수평선을 그렸을 때 수직을 그리고 수평을 그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을 정리할 때는 저는 우선은 수평 방향 쪽에 있는 선들을 먼저 정리해요. 지금처럼. 수평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쪽을 먼저 정리했죠. 이쪽 선은 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가지고 다시 옵셋을 뒤로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죠? 계속 뒤로 옵셋을 해야 될 그럴 경우에는 이 선이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거든요. 예.
선반의 특성상. 그리고 수평선은 이게 먼저 미리 옵셋을 이렇게 다 끊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평에 관한 기준선은 얘는 계속 길게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먼저 다 이게 끊어주는 거예요. 수평 쪽으로는.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름 보니까 여기 48이라고 되어 있네요. 옵셋 오엔터 주시고 20이라고 주고 암산으로 40 나누기 2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엔터 10이라고 옵셋 값 주고 수직선 클릭 왼쪽으로 클릭. 자, ESC. 자, 트림 이용하셔서 양쪽으로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시면 여기까지 완성했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완성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은 자, 못다기는 아직 안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25mm이고 지름이 60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 25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왼쪽 클릭 ESC. 자, 그 다음 옵셋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30이라고 주고요. 수평선 클릭하고 위로 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라인 L엔터 이용하셔서요. 여기 찍고 이렇게 선 하나 연결 주면 어떨까요?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앞부분 끊어주고 그리고 전체 전장은 75mm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옵셋 오엔터 주시고 75라고 주고 엔터 얘 클릭해서 얘 뒤로 해서 클릭해주면 전체 길이가 나오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하나 끊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십시오. 저장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못따기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필렛 주고 못따기 주고 됐죠? 자, 선은 이제 정리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밑에 미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 있는 형상 요거만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캠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위에하고 밑에하고는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강의한 동영상들 보면 다 위쪽 선 가지고만 우리가 캠을 다 짰거든요. 밑에 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실무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되셨겠죠? 자, 못따기 여기 2-C2니까 요거 C2로 주시면 돼요. 챔퍼 CHA 엔터 D 엔터 E 엔터 얘 찍고 챔퍼 바로 주고 자, F 엔터 R 엔터 O라고 해서 필렛 값으로 얘 주고 자, 그 다음 또 못따기 챔퍼 D값 주고 E 엔터 얘하고 요렇게 주고 원래 못따기를 하게 되면 여기 선이 산다고 해서 날이 선다고 해서 선을 추가했는데 추가할 필요가 없죠. 설마 이렇게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선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들 필요 없죠, 이제. 그죠? 이 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선이 그냥 위쪽만 하나 있으면 온전히 하나로만 연결된 선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이제 선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레이저로 다 지우시면 돼요. 지우고. 요거 그냥 트림으로 날려주고. 밑에 있는 선도 어떻게 날리냐면 저는 필렛 이용해서요.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남겨야 되는 선들만 클릭으로 이렇게 그냥 당겨줍니다.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필렛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요 위에 있는 껍데기만 필요하면 되고요. 사실 요 중심선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선 중심선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마스터캠에서 공작물 설정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겨놓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합니다. 이 선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캠에서 물론 캠을 짤 수는 있는데 선이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막 떠요. 선이 중간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캠은 무조건 선이 단선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선이 온전히 여기서부터 만약 캠을 짠다 그러면 이렇게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선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캠이 중간에서 끊어져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선들은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형상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자, 치수 한 번만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오버킬 가지고 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75고 요거는 30 정도만 나오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문제없이 형상은 다 만들어진 것 같고 자, 오버킬이라고 하는 CAD 명령어 이용하셔서요. 중복선들 삭제하고 가시죠. 잡고 엔터 확인 눌러주고 예, 중복선 없다 그죠? 됐습니다. 자, 요 파일을 저장할게요. 상단에 들어가서 CAD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고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저는 요 파일 이름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버전을 좀 많이 낮춰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렇게 할 거예요. 확대를 좀 하자면 파일 이름은 뭐 여러분들 파일 이름 쓰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있는 파일에다가 덮었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덮었을 거고 요 파일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게 버전을 이렇게 많이 낮춰주십시오. CAD 파일 자체는. 제가 이제 마스터캠 X9 버전을 쓰거든요. X5 버전도 쓰고 하는데 어쨌든 요 X 버전은 2000년대 버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2000 버전 낮춰주시고 지금 이제 마스터캠이 2000 아마 23까지인가 나온 것 같죠? 그죠? 여기서 할 때는 사실 버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렇게 X 버전일 때는 많이 낮춰주시라는 거 CAD. 네, 그게 좀 특징이고 이상 없으면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덮어쓰기 할게요.
자, 그럼 CAD 파일로 저장이 된 거고요. 자, 이 상태. 그리고 CAD에서는 우리가 원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그린 거예요. CAD 원점은, 그죠? 지금 어딘가 있겠죠? 여기긴 하지만. 어쨌든 CAD 원점에서 안 그렸습니다. 자, 마스터캠 오셔서요. 자, 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확인할 게, 항상 이거 보면서 하라 그랬죠. 이게 선반인지 아닌지, 여기 레스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고, 이제 이걸 이제 설정한 다음에 이제 작업 진행하시라고, 예, 그때 늘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레스라고 되어 있으면, 상단에 파일 밑에 보면 여기 열기 보이죠? 열기 들어가셔서, CAD 파일 우리 불러오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확장자명에 여기 오토캐드 파일이라고 해서 파일을 바꿔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파일을 찾아보시면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자, 파일 선택해 주시고 열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D 파일 전체가 다 들어올 거고, 요 CAD 파일의 위치가, 그죠? 요 위치가 똑같아요. 마스터캠하고 원점이. 그렇기 때문에 CAD에서 원점으로 옮겨놓고 작업해도 되고, 마스터캠에서 원점으로 옮기는 것도 뭐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공 원점은 이제 여기 기준으로 앞단만 가공할 거니까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있을 겁니다. 요거. 원점으로 이동 클릭해 주시고, 요 원점은 요 부분에 가야 되겠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휠을 당겨서 휠 꾹 눌러서 당겨보면 여기 원점에 가 있는 게 확인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게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G코드 상으로는 X0점, Z0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소리예요. Y축은 없으니까. 자, 이 두 가지 원점은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럼 세팅도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요 그림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모의 가공도 해야 될 거니까 상단에 가보면, 왼쪽에 가보면 속성 앞에 플러스 부분 열어주고요. 여기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공작물 모의 크기, 이제 원 소재 크기를 설정해 줄 거고, 그리고 뒤에 붙잡는 족까지, 척까지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단에 공작물에 있는 왼쪽 좌측으로 된 거 다 선택이 돼 있을 거고, 그 오른쪽에 보면 속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속성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외경 쪽에 있는 선택, 요거 선택 누르셔서, 여기 중간에 지름 큰 쪽에 제일 끝점, 제일 큰 쪽에 이제 끝점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재 크기는 제가 조금 키울 거거든요. 이제 가공 요일 포함해서 원래는 이제 60파인데 한 4파이 정도 키울 거고, 길이도 원래는 전장이 75인데 한 2mm 정도 키울 겁니다. 요 사이즈 캠 오셔서 여기 그래서 더하기 4로 해서 한 4파이 늘렸고요. 자, 위쪽으로 4파이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길이 쪽에 선택 누르셔서 중간에 우리가 지우지 않았던 요선 있죠? 중심선. 요거 한번 클릭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 딱 맞게끔 사이즈가 나와요. 자, 지금 요거 약간 지금 2.3선으로 어떤 선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앞뒤로 1mm씩 여유를 줄 거라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77mm라고 했는 게 여기서 2mm를 더한 겁니다. 앞뒤로 1mm씩 주려고. 왜냐면 단면 가공하려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보면 2mm가 이쪽 뒤쪽으로만 몰려 있을 거예요. 앞에는 안 나와 있죠. 그죠? 2.3선이. 자, 그래서 여기 Z축 여기다가 1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1mm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작물 설정을 좀 해줬고요.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척조 쪽 가가지고 여기도 속성 들어가 보시면 뒤에 이제 척에 이제 물리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외경 쪽에 있는 샵1 첫 번째 거 형태를 사용할 거고, 재료로부터 요걸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그립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게 이제 그 척조 쪽에 이제 얘 밀어 넣는 어떤 깊이 값이에요. 한 12mm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아마 2.4에서 녹색, 약간 녹색이 아니라 파란색 빛깔 나는 요 부분 보이시죠? 남색 빛깔. 요게 이제 요만큼 얘가 실제로 얘를 문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우리가 캠으로 가공할 때도 이까지 가서 공고 이까지 끝까지 가면 여기를 부딪힌다는 소리겠죠. 그죠? 이게 약간 리얼한 거죠. 뒤에 척이 실제로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구를 우리가 이까지 넣으면 안 되고 좀 덜 넣어야 될 거예요. 그 방법도 우리가 이제 캠짬에서 같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캠을 시작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진입 복귀라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뭐 복귀를 축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입을 축소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방금 있는 이 척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죠, 그죠? 여러분 캠 짤 때 이게 척조를 세팅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깊이 밀어놓고 얘를 물어서 이제 작업할지를 설정해 놓고 캠을 짜야지 공구가 여기에 부딪힐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걸 조심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척조도 아마 세팅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주시고 나머지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 소재 크기 세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척조 형태도 끝났습니다. 물론 척조의 형태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준이 여기 기준으로 공구가 덜 들어가면 되죠. 공구가 요까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여기 공고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들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정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이게 단면 가공부터 먼저 할 겁니다. 단면은 요 앞에 있는 요 단면을 얘기해요. 네, 그냥 쭉 날리면 될 거예요. 이때 사용할 공구는 여기 1번 공구인 외경 황삭 바이트 요거 쓸 겁니다. 요거 CNMG 거. 그 다음에 정삭은 DNMG. 노즐은 08짜리, 04짜리 각각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 보면 여기 단면 가공이라고 있어요. 단면 가공 클릭해 주시고 자, 그다음 공구 들어가고요. 이게 1번 공구 돼 있죠? 근데 노즐 08이라고 여기 써 있긴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즐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공구 이름이겠죠? 공구 번호겠죠? 요거는 공구 번호고. 자, 근데 어쨌든 여기 홀더하고 인서트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면요.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홀더하고 인서트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뭐 크게 건드릴 건 없는데 일단 홀더 들어가 보시면 어떤 홀더 쓰느냐 하면 MW짜리를 쓴대요. 그래서 홀더 들어가서 PC LNR에 2525M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자, 요거 바꿔주고 확인. 자, 그 다음 인서트 들어가서 인서트는 CNMG 돼 있네요. CNMG에 120408 노즐 08짜리 번호 반경 08짜리 0.8이라는 소리죠. 자, 요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폴더만 바꿨네요. 자, 공구번호 1번 그대로 쓰시고요. 이송속도는 F0.25 그대로 쓸 거고 CSS는 G96 추속 일정 제어 방식의 추측 회전이죠. 지름이 점점 작아질수록 추측 회전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지만 자, 추측 회전수는 S120 쓸 거고 그러니까 G96에 S120 그러면 최고 속도로 G50으로 이게 맥스를 잡아놔야 되겠죠. 무한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그러면 G50에 S12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이상 없고 자, 단면 파라메터 들어가서 공구가 이제 이렇게 오겠죠. 공구가 이제 여기 와서 진입을 해서 이만큼 이제 가공을 할 텐데 뭐 가공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여기 중심을 좀 덜 내려가게 되면 이만큼 꼬다리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가공 경로 확장 길이라고 하는 부분 아마 0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만 그냥 한 1 정도만 더 키워주겠습니다. 이 부분만 1로 키워주고요. 그러면 공구가 X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공작물 세팅할 때 여기 1mm 뺐었던 거 있었죠. 여기 1mm Z 방향으로 여기 Z 1점으로 우리 뺀 게 있었죠.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0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안 하게 되면 그냥 여기 요 튀어나온 요면 타고 공구가 가버려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CAD 도면으로 만든 요면 타고 공구가 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0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래야지 가공이 됩니다. 요거 0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쓱 지나갔을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왼쪽 마우스 눌러보시고 일단 플레인 눌러보면 공구가 쓱 내려가는 게 보일 거고 중간에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타고 이렇게 가공이 돼요. 이상 없고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황삭 가공할 거고요. 정삭 이유는 0.2mm 정도 남길 거고 그 다음에 복귀 축소를 설정하겠다는 말을 썼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가공합시다. 이거 64파이다, 그죠? 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여기 황삭 가공 있습니다. 눌러주고. 자, 황삭이, 자, 요면은 이미 정삭까지 요면이 그냥 끝났으니까 단면은. 황삭은 여기 앞에 있는 C2라고 하는 요 부분, 밑에 부분에서부터 공구가 들어가서 쭉 올라타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진입하는 쪽에 요 선, 요 선에 요 중심 밑에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구 진입 방향이 우보정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형태예요. 선반이 그렇잖아요, 선반이.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만 가공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까지 가공해야 되나요? 우리는 한 여기까지만 가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선택 자체는 이 선 전체가 선택되죠. 맞죠? 그죠? 이 선 자체를 좀 분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번거롭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 선을 다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공구를 보내면 공구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해서 이 척을 다 쳐버려요. 그럼 당연히 얘는 에러가 뜰 거예요. 그런 창을 이제 알려주거든요. 어쨌든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잡아주고 공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좀 덜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옵션을 좀 설정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복귀 쪽에 어떤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세팅할 때 이 척조 부분을 여기 그립 깊이로 집어넣어준 요 값이 아까 12mm였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만큼 집어넣은 값이 12mm였었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일단 자, 꼭 12mm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 공작물 설정에서 아까 척조의 속성 앞에 들어가 보면 요 데이터였어요. 재료로부터 체크가 빠져있네요. 체크 켜주시고 체크 한번 되어 있을 텐데 재료로부터 해서 그립 길이라고 하는 게 요 12mm가 이제 요만큼 요만큼 들어간 값이에요.
맞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로 설정했다고 하는 값은. 이해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황삭 가공에 앞에 있는 C 따기 선의 중심 밑에 부분 클릭, 그 다음에 뒤쪽은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그래놓고 일단 확인 들어오셔서요. 자, 첫 번째 공구 우리 이미 황삭으로 썼던 이 공구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0.25 그대로 쓰고, 여기도 아까 단면 가공할 때 것처럼 CSS, 즉 G96에 S120, G50에 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황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황삭 가공은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안 바꿀게요. 자, 일단은 정삭 요율은 0.2mm씩 각각 지름 쪽에도 측벽 쪽에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공 간격이 여기 2mm, 즉 한쪽이 2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지름상으로는 4파이씩 가공되는 겁니다. 한쪽이 단면이 2mm니까. 요거는 최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5mm 줄 수도 있고 6mm 줄 수도 있어요. 근데 10mm씩 가공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물론 소재가 어떤 재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게 어쨌든 그 절삭 조건이라고 하는 게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그거 베이스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요거는 그냥 이 간격으로 그냥 가공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재료 외곽 인식 기준은 우리가 이미 설정해 놓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64파이라고 그거 기준으로 가공하려고 하려면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요거를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끝이 아니에요. 요걸 그냥 끝으로 생각하고 확인 눌러버리면 공고가 여기까지 가버려요. 여기를 다, 그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있어요. 진입 복귀 쪽에 들어있어요. 공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쪽을 우리는 이제 진입이라 부르고요. 말 그대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공구가 여기 다 가공을 하고 뒤로 후퇴하거든요. 하잖아요. 후퇴하는 걸 우리는 이제 복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이 진입이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이쪽을 복귀라 불러요. 쉽게. 자, 들어가는 쪽이 우린 진입이라 부르고, 공구가 빠져나오는 이 부분은 복귀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구가 들어갈 땐 상관없는데 나올 때만 이 공구가 이 끝까지 가면 안 되고 좀 덜 가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귀 쪽을 조금 핸들링 해야 돼요. 복귀 쪽. 요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자, 요거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죠. 그리고 상단의 탭을 보면 복귀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복귀. 자, 여기 들어오셔서,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윤곽 끝 위치, 끝 부분에, 즉, 우리가 복귀 쪽을 쭉 가고 와서, 여기서 끝에 부분에서, 공구가, 끝 부분에서 여기가 끝인데, 공구가 요 끝까지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덜 갈 거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서 우리 컨트롤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요거 체크를 켜주고요. 체크를 켜주면 물어봅니다. 확장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거 체크를 켜주셨죠? 복귀 쪽에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공구가, 일단은 이 끝까지 오는 게 지금은 이제 FM이죠? 지금 여기 세팅한 건 요거고, 자, 우리가 이제 복귀할 때, 그러면 여기서 더 지나갈 거냐, 덜 지나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부분이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중에 우리는 확장을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공구가 더 들어가 버려요. 말 그대로 확장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축소를 눌러주셔야지, 요 기준에서 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축소입니다. 자, 축소라고 해주고, 그냥 축소라고만 해주면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덜 들어갈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제가 우리 확인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2mm로 들어간 거 확인하고 왔죠. 그러면 최소한 공구는 12mm는 덜 들어가야지 공구가 여기서 멈출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얼마큼 집어넣는지 그립 깊이 값을 알고 온 거예요. 최소한 여기는 12보다는 큰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초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한 15mm를 덜 가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아마 20mm일 것 같은데요. 15mm라면 공구 한 요 정도까지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기 사이에 한 2, 3mm 정도가 남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자, 그거 감안해서 여기 15mm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 깊이 값보다. 요만큼은 끝부분 기준으로 덜 들어간다고 뜻이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됐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네, 보셨죠?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면 이거 확장 축소 이거 안 하고, 그죠? 진입 복귀 설정 안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할 거지만, 하면 여기 아마 다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막 에러 창이 막 계속 뜰 거예요. 사실 그게 조금 번거로워서, 미리 저희는 그 답을 아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mm라는 소리예요? 15mm를 축소해서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기준은 여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 축소를 좀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복귀 쪽에 축소를 설정해 주셔서 공구를 덜 밀어 넣는 거.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요. 지금 황삭에서는 이해됐죠?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고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짙은 회색으로 남은 부분이 이제 가공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 부분이 CAD에 실제로 도면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0.2mm씩 남은 거죠. 맞죠? 우리가 이제 남겼으니 광삭이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자, 끓여놓고 나서 공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황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이제 마지막 공정을 딸 텐데, 이때는 공구에 이제 뒷날 가지고 가공할 거예요. 지금 공구가, 이렇게 앞으로 다 들어갔죠? 앞으로 다 들어갔죠? 앞으로 다 들어갔죠? 나올 때 이제 정삭할 때는 공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대로 내려가겠다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우리 단순한 형상에서는 사실 뒷날, 앞날 사실 크게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앞날로 들어가서 쭉 타고 그냥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형상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공구가 이게 뒤로 빼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도가 좋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뒷날이. 왜냐면 뒷날이 사실 공구 인서트 쪽으로 보면 앞날로 다 가공하기 때문에 마모도는 사실 뒷날이 마모가 많이 덜 되는 편이에요. 공구 인서트가 보면 앞날이 많이 마모가 되는 편이고 뒷날 사실 마모가 잘 안 되는 편이라서 이 공구의 마모도로 따지면 공구가 더 좀 이렇게 새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또 조도가 또 잘 나오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제 뒷날로 가공하게 되면 혹시 이제 형상은 지금 되게 단순해서 뭐라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상에서는 공구를 뒤로 빼줘야지 칩이 뒤로 배출이 돼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구가 앞에 말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로 이제 뒷날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좀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냥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목적도 있고 이유도 되게 많을 거예요. 형상에 따라서. 근데 우리 형상은 사실 앞 뒷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공구가 얘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여기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삭을 할 텐데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을 누를 겁니다. 눌러서 아까처럼 얘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뒤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클릭을 해서 앞에 있는 요 밑에 요 앞날까지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부분도 사실은 정삭 이후로 단면을 칠 때 정삭 이후로 남길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생략했고요. 요건 요렇게 해서 정삭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 사실 공부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밑으로 더 내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여기서 가공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걸려요. 공구가 진입할 때부터 여기를, 그죠? 그죠? 척조를 충돌해 버리겠죠. 어떤 뭔가 설정이 필요하겠죠. 예, 맞아요. 그 설정을 좀 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지금 반대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가공 경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보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황삭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였잖아요. 황삭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 들어갔죠. 사실 이 방향이 공작물 기준에서는 얘가 이 우보정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물 기준에서는. 지금 우리 들어가는 이 방향은 여기 좌보정입니다. 그래서 보정도 바꿔줘야 된다는 거.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해되셨죠? 자, 일단 체는 이렇게 반대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공구는 여기 세 번째 거 들어가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홀더하고 인서터를 바꿀 건데요. 홀더 들어가서 홀더 블록이 들어가 보시면 여기 PDJN 아래 2525M의 15짜리 요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는 DNMG 1120404짜리 쓸 거예요. 인서트 들어가서 DNMG에 1호입니다. 미안합니다. 1500404짜리 확인해주고 그럼 코너 반경 즉 노즐이 04 0.4가 됐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요 공구 쓸 거고요. 공구 번호는 2번 가겠습니다. 2번 가고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0.18 그 다음에 G96에 S180, G50에 S1800 이렇게 쓸게요. 이건 다 교육용 데이터입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삭 파라메타. 요거 좀 중요하죠. 자, 정삭은 공구가 한번 찍 타고 내려가면 돼요. 0.2mm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이 정삭인데 여유를 주면 안 되니까 자동으로 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릴 거 없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공구경 보정 방향이 제가 요거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드렸죠. 공구가 지금 어떻게 진입합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니까 요게 이제 보정 진입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작물 기준에서 공구가 왼쪽에서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좌보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보정 되어 있죠, 오른쪽. 자, 이걸 켜서 왼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보정 해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공이 돼요. 켜면 안 짜져요. 이거 해서 왼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건 좌보정이라 그랬어요. 또 나중에 또 수기 또 설명드릴 때 또 설명드릴 거니까 수기 교육할 때 지금은 이게 좌보정인 걸 이해해야 되겠죠? 좌보정.
좀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캠 작업을 사실은 하지만 그죠? 사실 캠 작업에 있어서 물론 CAD도 중요하긴 한데요. CAD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수기 코딩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 수기 코딩을 해야지 이 캠에서도 뭔가 조금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생겨요. 그러니까 수기 코딩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셔야 됩니다. 너무 물론 캠에서 의지해가지고 작업을 빨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근데 수기 코딩을 좀 알아야지 현장 대응 능력이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수기 코딩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좌보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입복귀가 있는데 아까 여기 처음에 들어올 부분이 진입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대로 그럼 이쪽 부분이 진입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쪽 부분이 진입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은 여기서부터 선이 이제 요렇게 시작했으니까 공고 요렇게 먼저 내려오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먼저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확장 축소라는 말이 있을 텐데, 확장은 이 부분, 공고 여기서 내려오는 게 확장이고요. 축소는 여기 앞부분에서 내려오는 게 축소입니다. 제가 이미 미리 답을 말씀드렸네요. 자, 그래서 진입 복귀에 들어가 보면, 그죠? 진입 쪽에서, 아까처럼 여기 진입 시작하고 쭉 여기 이 부분을 체크를 켜주고, 확장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자고요? 축소를 해주셔야겠죠. 맞습니까? 제 말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축소가 돼야 돼요. 특히나 진입 쪽에. 축소가 돼야지 공구가 여기서 안 들어오고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여기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확장을 해버리면 더 안쪽에서 공구가 내려오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그죠? 큰일 나겠죠. 어쨌든 축소 쪽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고 이해되셨죠? 자, 출석 켜주고 그리고 아까 그 15mm라는 숫자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mm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한 16mm 정도. 15는 여기 딱 맞게 내려오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1mm 조금 더 덜 내려오게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축소시킨다는 소리예요. 여기 1mm 더, 1mm 더 해주시고 확인.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공구가 여기에 부딪히고 이렇게 가공되는 거니까 사실 요 기준이죠. 요게 요 면상에서는 요 기준이거든요. 요 기준으로 가공되고 얘는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공구가. 정상이니까. 자, 이때는 Z축 이송 설정 요 부분을 한 번 더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내 진입하는 수평 방향보다 더 공구가 내려오게 하려면 여기 들어가서 또 세팅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왼쪽 해줬고 진입 바꿔줬고 Z축 이송 설정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요 부분 두 번째 것까지 설정해 주시면 공구가 이제 다 밑에 수평 기준의 밑에 방향까지도 다 가공되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만 가공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미리 정답 말씀드리면 두 번째 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공구가 수평 기준을 밑으로도 다 공구가 내려와서 마무리한다.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고.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만 두면 공구가 진입할 때 이제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요거 수평 방향으로 밑으로도 가공하게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지금 물론 확인 안 눌렀지만 우리 복귀 쪽도 약간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복귀 쪽. 여기 복귀 쪽에 잠깐 들어가 보면 공구가 요 면을 타고 그냥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드는 것보다 공구가 이렇게 좀 타고 내려오겠죠? 쭉 타고 내려와서 좀 자연스럽게 가려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드는 것보다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들고 빠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빠져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복귀할 때는 여기 접선 방향을 이걸로 좀 체크를 해주고 빠지는 편이에요. 그럼 공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빠져요. 그럼 여기 절대로 꼬다리가 남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거까지. 그래서 요거 복귀 쪽에 접선으로 바꾸는 것까지. 예. 추가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요거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공구가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좀 에러가 뜨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 가지 또 안 한 것 같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뭔가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진입할 때 너무 이것만 신경 썼네요. 진입시킬 때 16mm 요것만 신경 썼네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온대요. 공구가 이렇게 먼저 타고 들어온대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얘는 공구가 90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왼쪽 마우스 여기 클릭해 주시면 요거는 이렇게 진입할 때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확인 눌러주시고 요거 업데이트 쳐주시면 공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내려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타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뭐 부딪힘이 있거나 좀 오류가 생기면 알림창이 뜨니까 거기 들어가서 즉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한 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절삭에 수정해서 조건에 들어가서 자, 요거 왼쪽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진입 복귀 시킬 때 진입 들어갈 때 확장 축소를 켜서 축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공구가 좀 덜 여기 부딪히는 게 아니라 덜 들어가게끔 여기 피해서
그래서 16mm 정도로 조금 띄웠고요. 축소 방향으로 1mm 더 띄워준 거고, 그리고 아까 한꺼번에는 못했지만 얘를 또 진입 방향을 90도로 내려오게끔 공구를 설정해 주면 좋고 되고, 그 다음에 복귀 쪽은 공구가 가공하고 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공구가 여기서 바로 꺾냐 아니면 조금 더 내려와서 접선으로 내려와서 꺾냐 그건데, 저는 접선으로 좀 내려오게끔 해줬다는 거,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Z축 이송 설정에 들어가서 공구가 어쨌든 처음에 딱 내려와가지고 부딪히는 이 부분 기준으로 공구가 가공이 되거든요. 근데 옵션을 이걸 켜놓지 않고 이걸 쓰게 되면 공구가 어떻게 된다? 이 방향으로만 지나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수평 밑에 부분까지도 다 내려가게 하려면 두 번째 거 이 옵션을 켜주셔야지 공구가 진행 방향이 바닥까지도 다 내려온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아까 했는 거 그대로예요. 자, 요번에 이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요거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공구의 진입 경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요것도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이따가. 자, 이거 한번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온대요. 그리고 이제 복귀할 때 이렇게 조금 더 접선으로 내려온다는 소리. 이게 좀 더 내려왔죠. 맞아요. 이걸 접선으로 내렸기 때문에 좀 더 내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플레이 눌러보시면, 아이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붙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뒤로 빠질 거예요. G코드를 보면 이렇게 가공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공구가 시작할 때 여기 딱 붙어서 시작하죠. 여기 딱 붙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공구가 여기까지 쭉 진행해서 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진입하게끔 하겠습니다. 약간 위로 좀 들어서. 자, 그러려면 또 세팅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 일단 조건에 들어가셔서 진입을 할 때, 그죠? 보시면 지금 진입 복귀 쪽에 다시 진입에 들어가서 여기 진입이라고 하는 란에 보면 지금 90도로 내려올 때 그 길이가 2mm라고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2mm 띄웠다는 소리예요. 공구가 여기 타겟으로 공구가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조금 더 위에서 띄우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6mm 정도로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6mm까지 공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세팅이 돼요. 공구가 이렇게 6mm까지 온 다음에 이제 공구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2가 아니라 좀 6mm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위에 공구가 이제 G00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상단에 이거 업데이트 쳐주시면 됐고요. 자, 가공 경로 눌러보면 공구가 머무는 위치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된다. 아까 여기 너무 바짝 붙였었죠. 그래서 약간 위험해 보여서,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조금 더 띄운 거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제 G00으로 오고, 그 다음부터 G01로 천천히 내려간다는 소리겠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입 복귀 쪽도 조금 설정을 바꿔주시면 공구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밀어넣을지를 좀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D 모의 가공 한번 보시면 되겠죠. 상단에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작업 선택을, 전체 작업을 선택 클릭해 주시고 체크를 다 켜주시고 상단에 들어가서 여기 모의 가공,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요거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가지고 이제 3D를 한번 보고 나서 이제 G코드를 뽑으면 작업이 끝나겠죠. 자, 나왔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보죠. 속도 조금 줄이고요. 조금 줄이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단면 치고 황삭, 이렇게 황삭이 진행되고 정삭이 쓱 타고 내려가겠죠. 자, 휠 가지고 꾹 눌러서 이거 위치 바꿔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까만색 선은 캐드선이기 때문에 이 캐드선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공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공구가 원래 원점 갑니다. 보는 것만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G코드를 뽑아서 G코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네릭 환악 2X를 쓸 거고, NC 파일로 저장할 거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장 위치는 여기 바탕에 할 거고요. 바탕화면에 데스크탑에다가 하고, 파일 이름은 대문자 5에 1108이라고 하는 .nc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NC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드 엑스퍼트에서 NC 파일을 확정해주면,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조금 수정하고 필요한 부분 해석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럼 G코드가 이제 이렇게 뽑히고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쓰셔도 상관없지만 1108이라고 저는 프로그램 번호 바꿔줬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냥 저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G코드가 이제 이렇게 짜지죠. G00으로 이제 요 지점에 와서 단면 가공을 하는 거네요. 여기 와서 X 요 부분까지 내려와서 가공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황삭이 들어가는 거겠죠. 황삭이 들어가고 공구가 아마 바뀌죠. 기본 공구로 불러와서 이제 정삭을 이렇게 타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사실 코드상으로는 뭐
요렇게다, 그죠? 사실 이거 수기로 짜게 되면 조금 더 코드가 많이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캠으로 짜면 장단점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냥 우리는 그냥 보정 없이 그냥 한 거니까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컴퓨터 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제 이렇게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 했는 거 좀 리뷰를 드리면 마스터캠 CNC 선반 59강이고요. 선반 부품에 대해서 외경 캠 가공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구 뒷날 가공하는 거 설명드렸고, 공구경 보정 방향하고 진입 복귀, 절삭 진입 형태 등에 대한 설정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 나머지 내용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캐드 파일 가지고 이번에 실무적으로 캐드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캠으로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타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한번 좀 보시면 되고, 궁금한 사항 언제든지 댓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